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부동산 강제경매 권리 분석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 중에서도 이제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 순위 보존 가등기의 뭐 특징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이제 순위 보존 가등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권리의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뤄봤고요. 오늘은 순위 보전 가등기에 이어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담보 가등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담보 가등기가, 그러니까 그 제 경험상 보면은 순위 보전 가등기보다는 담보 가등기가 좀 경매 물건 중에서 나오는 가등기에서는 더 많이 눈에 띕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 권리를 어떻게 공략을 해 나갈 것인지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담보 가등기입니다. 상기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사채업자가 5억 원을 대출을 해주면서 10억 원 상당의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를 한 후에 채무자가 5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면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해서 1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권을 갖다 자기가 빼앗아 옵니다. 즉 5억 원 대출해주면서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기가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물론 합법적이긴 하지만 부동산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다 취득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어요. 물론 사채업자가 뭐 사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 받아놓기 때문에 이 채무자가 만약에 이 상태에 빠진다면 이걸 빠져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입법부에서 결국은 법을 만들었죠.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이름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83년도에 제정을 됐는데, 이게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사실 가등기의 그 단점이었던 이 악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요게 채무를 이용한 채권자의 이러한 그 부당행위를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 이런 그 가등기가 담보의 목적으로 그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설정된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라고 합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가등기에 기인한 본등기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 사채업자들의 행위가 문제가 됐었던 게, 대출은 5억만 해줬는데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많은 부동산에다가 가등기를 해놓고 채무자가 상환을 못했을 경우에 그거를 본등기로 전환해 가지고서 1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을 빼앗는, 요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그래서 그 법의 이제 가장 핵심 내용이 보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감정평가를 실시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과 채무액을 뺀 차액을 채무자에게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기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즉 상기 사례에서 10억 원 가치의 부동산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채무자에게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했고요. 이것을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청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채업자는 재미가 없어졌죠. 그러니까 10억짜리 부동산을 뭐 10억을 다 주고 사오는데 그게 그 크게 뭐 자기가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 그 구조가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된 그 가장 큰 이유를 이 조항에서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가등기는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거는 담보가등기라면은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대신 가등기 담보권자는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본다면은 이 업자는 이 대출자는 5억 원을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담보가등기를 해놓는다면은 해놓은 경우라면은 경매가 개시가 되면은 이 5억 원만큼은 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을 때 저당권에 준해서 자기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가등기는 효력을 상실한 후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보가등기라면 필히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 등의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 그 경매 신청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등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가등기 이후에 경매가 시작이 됐다면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면 이 가등기 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5억 원이라는 추가의 그 청산금을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한테 지급을 했다면은 자기가 이제 이 본등기를 해올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본등기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세 가지 핵심 조항으로 이 가등기를 이용한 이런 악덕 사례는 사실상 뭐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무난합니다.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은 등기 순위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무조건 소멸이 됩니다. 비록 등기에서 이 소멸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비록 등기의 모양은 살아있을지라도 등기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향후 소송에서 담보가등기 및 소명이 되면은 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등기가 말소하는 대신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담보가등기임에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면은 추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담보가등기권자라면은 경매 절차에서 착실하게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신고해가지고서 자기가 저당권에 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자기가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뭐 어떤 좀 다른 마음을 먹고 만약에 자신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렇다면 나중에 배당금도 못 받고 자기의 가등기는 그냥 말소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등기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 순서가 가등기가 먼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고,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김일남 씨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김영남 씨가 가등기를 갖다가 잡았습니다. 가등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최이남 씨가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일남 씨가 가압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그로 와서 보면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가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에 가압류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단 여기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경매법원 앞에 배당을 요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즉 이 가등기권자는 어떤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어떤 채권을 자기가 빌려준 채권의 담보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가 빌려준 채권의 상환을 갖다 보장받기 위해서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경매가 됐습니다. 경매가 돼서 낙찰이 되면은 일단은 낙찰로 매각대금이 완납이 되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소유권 이전이 박일남 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경매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말소가 되고요. 여기서 을구의 저당권이 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가 말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담보가등기는 앞에서 저희가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담보가등기권자이면서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당연히 요 가등기는 매각대금이 완납이 되면은 소멸되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어떤 권리를 갖는 거죠? 이 가등기권자는 배당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가 말소가 됐고요. 이렇게 가압류가 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매 개시 결정도 이렇게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즉 박인함 씨는 가등기를 포함한 모든 권리가 다 깨끗하게 말소가 된 깨끗한 부동산을 경매 절차에서 취득을 하시게 된 겁니다. 여기서 최선순위 가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집행법원은 우선 가등기권자에게 가등기가 순위 보존 가등기인지 또는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를 법원에 신고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보 가등기라고 신고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이렇게 이제 매각으로 소멸이 되는 거죠.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거는 즉 매각 후 잔금이 완납이 되면 잔금이 완납되는 순간에 이 말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도 그렇고 이 경매 개시 결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압류도 그렇고 요 세 개의 권리의 공통점이 저희가 뭐죠? 저희가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 즉 낙찰로 매각대금이 완납되는 순간에 요 등기는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매각대금이 완납이 되고서 그 증빙을 가지고서 등기소에 요런 등기와 요런 등기와 요런 등기를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이 가등기도 담보 가등기면서 경매법원 앞에 배당 요구를 했다면 똑같이 저당권과 똑같이 매각대금 후 낙찰 후에 매각대금이 완납이 되는 그 순간에 동시에 같이 요것도 요 가등기도 말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저당권이나 강제경매 결정이나 또는 가압류 등기와 동일하게 대금 완납과 동시에 이 등기는 말소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담보가등기이면서 경매법원 앞에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요. 배당 요구를 했다면 담보가등기이고 그러면서 요 잔금이 완납이 되는 순간에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똑같이 소멸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담보가등기가 이제 소멸되는 가장 이제 순리적인, 그러니까 이제 원론적인 어떤 이제 그런 플로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권자가 만약에 자신이 담보가등기인데 그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자기가 배당을 받고 자기는 엑시트를 하는 그런 절차를 따라가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만약에 배짱을 부리면서 자신의 등기가 담보가등기인데도 경매법원 앞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렇다면은 법원은 모르겠죠.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가등기권자가 법원에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인지 신고를 하라고 했을 때 아무런 응답을 안 하면 법원은 어떻게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일단은 요 가등기를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로 만들어 생각을 하고서 말소시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지만 이 가등기의 권리가 담보가등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 가등기권자는 자기가 이 가등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권리도 제게 실현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갖다가 치명적인 리스크를 떠안기 때문에
담보가등기라면은 당연히 법원에 신고를 하고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금을 받고 엑싯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